자,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조건부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이 뭔지 또 독립시험까지 배우게 될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조건부 확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NS가 M이고 NS는 뭐였어? 표본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NA가 A고 NB를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NA 교집합 B를 A라고 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A는 전체 다 합쳐서 A니까 교집합이 L이니까 여기는 A 플러스 L일 거고, 여기는 전체가 B니까 B 마이너스 L일 거고. 그럴 때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자, 전제가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A는 이미 일어났어. 그리고 그걸 가정해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A가 일어나고 B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가 일어났고 A하고 B가 공통으로 일어난 확률을 구하면 돼. 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쓸 때는 P, B의 확률을 볼 건데 B 바 A라고 읽어. 이건 뭐 짝대기 의미하는 바고.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B 바 A.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PA분의 P A 교 B 또는 B 교 A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NA, 즉 A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개수분의 A분의 L인데, 이거를 개수 중에서 표본 공간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하면 우리 확률 PA로 바꿀 수 있지. N분의 A 그리고 N분의 L로 나타내면 또 이걸 확률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 소리야. 선생님 아까 한번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PB 바 A는 PA분의 PA 교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A 바 B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N B분의 N A 교 B, 그럼 위에서 한 것처럼 B분의 L이 되는데, 얘를 확률로 다시 표현하면 표본 공간 N분의 B, N분의 L로 표현하면 N분의 B는 P B의 확률이 될 거고, N분의 L은 P A 교 B가 되겠지. 그래서 P A 바 B는 P B분의 P A 교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P B 바 A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P A 바 B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B를 얘기하는 거다. 자, 두 반이 있는 문제를 통해서 보자. 어느 학교 남녀 분포가 다음 같을 때 다음 구해라. 자, 한 명을 임의로 뽑을 건데 남학생일 확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학교 전체가 PA 같은 존재가 된 거지. 그 중에서 B가 남학생. 그러면 전체가 100명인데, 전체 100명이잖아. 그 중에서 남학생 45명이니까 100분의 45가 되겠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일어난 거고, 이미 전체 학생 중에 한 명 뽑은 거고,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이 교집합이 된 거지. 자, 이 학교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지. 학교에서 임의로 뽑는다는 건 전체가 되겠지. 일반의 여학생, 좀 더 줄어들었지. 일반 여학생은 30명. 그래서 2번은 100분의 30이 될 거고. 자,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보니 1반이었다. 요거는 그 기본이 되는, 조건이 되는 확률이 좀 바뀌었지. 일반 학생이니까 1반은 50명이다. 그 중에서 이 학생이 남학생 20명. 자, 그래서 50분의 20이 되겠지. 여기다가 45를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교집합이니까. 일반이면서 남학생인
확률이 돼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일반 학생을 뽑아놓고 전체를 뽑으면 안 되니까.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보니 여학생이었다. 이 학생이 2반일 확률을 구하라. 이 학교에서 한 명을 뽑은 거니까 또 이번에는 그냥 뽑아보니 여학생이었으니까 여학생은 55명. 그 중에서 이 학생이 2반일 확률은 2반에 여학생이 25명이니까 55분의 2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나온 것들은 확률 계산해주고 기하분수로는 다 나타내줘야 돼. 구하는 방법만 알려준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건을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0.5고 PB가 0.7이고 PB바 A가 0.4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 식을 잘 생각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한번 딱 그냥 픽스해도 PB바 A는 A가 일어날 PA분의 PA 교비 또는 비교 A라 했지.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우리 숫자들 다 아니까 0.4 집어넣고 PA는 0.5 집어넣고 이걸 구해야 A바 B에서 A 교집합 B, B 교집합 A는 B 교집합 A와 A 교집합 B는 교환 법칙으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A 교 B를 또는 P 교 A 똑같은 거라 해서 구할 수 있지. 이쪽 가서 곱해주면 0.4 곱하기 0.5니까 100분의 20, 즉 0.2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PA 바 B는 아까 외워놨지 우리가? PB, B가 일어났을 때 A 교 B의 확률, 분의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PA 교 B, PB는 0.7이라고 문제가 나왔고 이건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0.2 따라서 7분의 2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바로 PB, A 바 B로 들어가서 막 헤매지 말고 교집합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교집합은 이 첫 번째 식 P, B 바 A를 통해서 구해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고 지금 푸는 방식을 기억해줘야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 조건부 확률 P, B 바 A가 PA분의 PA 교 B인지 확실히 알면 양변에 PA를 곱해주면 이쪽에도 PA가 곱해지니까 분모가 없어지 1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PA 교 B는 PA 곱하기 P, B 바 A가 된다. 또 PA 바 B일 때는 PB분의 PA 교 B였으니까 항상 이 뒤에 게 이렇게 확률로 들어온다는 것만 알면 그러니까 PA 교 B는 또 PB 곱하기 PA 바 B로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막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요 공식을 갖고 자꾸 유도를 해봐라.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는 걸 추천하지 않고 처음에 했던 P A 바 B 또는 B 바 A를 기억하고 있으면 PA분의 PA 교 B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넘어가서 곱해지는 거니까 PA 교 B는 PA 곱하기 P B 바 A가 된다. 이렇게 유추를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 이런 것 언제 쓰이는지 보자. 10개의 당첨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 값을 두 사람이 한 개씩 제비를 뽑으면 돼. 그럼 PA가 뽑을 때는 모두 당첨제비였으니까 10분의 3이겠지. 두 번째, 다시 집어넣는다는 말이 없으면 이미 당첨제비가 뽑혀 나갔으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제비도 하나 줄고 당첨제비도 줄었으니까 이게 P, B 바 A가 된 거야. 왜? A가 당첨제비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B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값을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이건 뭐야? P, A 교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P, B 바 A는 PA분의 PA 교 B가 되니까 P, B 바 A는 9분의 2고 PA는 이쪽 가서 곱해주면 P, B 바 A 곱하기 PA라고 했으니까 9분의 2와 10분의 3이 곱해지면 되겠지. 5분의 1이 나오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 소리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패턴을 잘 보고 뭘 구하랬는지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10개 사탕 중 6개는 포도맛 사탕이고 그럼 포도맛 사탕일 확률을 우리가 A라고 놓으면 이게 포도맛 그러면 PA는 10분의 6이고
그 다음에 4개는 사탕 맛이다 그러면, 아니 사과 맛 사탕이다 그러면 P 이걸 B라고 생각하고 포도 맛은 A라고 생각했을 때 2개 먹을 때 첫 번째는 포도 맛 사탕을, 두 번째는 사과 맛 사탕. 그러면 PA는 10분의 6이지. 처음에 포도 맛 사탕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 포도 맛 사탕을 뽑았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는 사과 맛 사탕이니까 요거 하나 줄고 사과 맛을 안 뽑았으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PB 바 A는 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가정으로 해서 요거를 P바 이때나 PA 바 B나 B 바 A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주어진 상태를 갖고 풀면 돼. 요걸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으면 PB 바 A는 PA분의 PA 교비니까 PA와 PB 바 A 값을 안다. 둘이 곱해주면 된다.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 계산하면 15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알겠죠? 자, 두 번의 시행이 있는 확률의 계산. 공사건이 아닌 ABC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 또는 사건 B가 일어나고 두 번째 시행에서 사건 C가 일어날 때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은 A와 C가 일어날 확률 또는 B와 C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아까처럼 뭐 A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난 거를 B, C 바 A와 같이 나타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얘기야. 그러면 확률 C라는 거는 A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난 것과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는 게 둘 다 합쳐진다 이 소리야. 둘 다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와 C가 일어나거나 또는 B와 C가 일어나는 확률로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10개의 사탕 중 6개는 포도맛 사탕이고 4개는 딸기맛 사탕이다. 아까처럼 뭐 포도맛 사탕을 A라고 생각하고 딸기맛 사탕을 B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2개를 먹을 때 두 번째 먹은 사탕이 딸기맛 사탕이 성립 없죠. 이 얘기는 첫 번째 먹은 게 포도맛을 먹고 첫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딸기맛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첫 번째도 딸기맛 먹고 두 번째도 딸기맛을 먹을 수도 있지. 이 두 가지가 다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포도맛 먹을 확률은 10분의 6. 딸기 맛을 먹을 확률은 하나 먹었으니까 9분의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4가 되고 딸기 맛을 첫 번에 먹을 확률은 10분의 4. 근데 하나 먹었으니까 9분의 얘도 하나 줄여서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면 돼서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이 된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PC는 PA 교 C 더하기 P 교 C 따라서 PA 곱하기 PC 바 A 더하기 PB 곱하기 PC 바 B 이렇게 해서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 이런 식을 구해낼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확률을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이고 지금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 공식을 갖고 PA 교집합 C를 PA 곱하기 PC 바 A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구하는 건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요것만 이해했다고 내가 이걸 못하면 또 이 공식이 나왔을 때 식으로 풀어낼 때 풀 수 없으니까. 알겠죠? 두 번의 시행에 있는 조건부 확률. 공사건이 아닌 A, B, C에 대하여 첫 번째 시행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고 두 번째 시행에서 사건 C가 일어났을 때 사건 C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일단 C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니까 PA 바 C가 되겠지. 그러면 PC분의 PA 교 C인데 PC를 구하는 PC가 아까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야. 두 번의 시행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A 교 C를 PA 바 C를 이건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PC분의 PA 교 C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C가 두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때는 앞에서 PC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PA 교 C 플러스 P B 교 C라 했잖아. 이건 앞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게 왜? 시행 자체가 이렇게 두 번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PA 바 C라는 식이 PA 교 C 더하기 PB 교 C 분의 PA 교 C가 된다. 이걸 뭐 달달달 외우지 말고 자꾸 설명을 따라오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10개의 사탕 중에서 6개 포도맛 사탕이고 4개는 딸기맛 사탕이다. 이 중에서 2개를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은 사탕이 딸기맛 사탕이다. 이게 C잖아, 그지? 근데 첫 번째 먹은 사탕도 딸기맛 사탕이었을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 전제가 PC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도 딸기맛일 확률을 합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구했던 P, B 바 C인데 이거는 PC분의 P, B 교집합 C라고 했지. 근데 PC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맛 먹고 딸기만 먹은 경우 더하기 딸기만 먹고 딸기만 먹은 경우 분의 딸기맛 갖고 딸기맛인 경우를 합쳐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PA 교 C는 6개 중 6개가 포도맛이니까 10분의 6이지.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이었으니까 하나씩 줄어서 9분의 4가 되고, 이게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가 PA 교 C가 된 거고, PB 교 C는 10분의 4 곱하기 왜? 딸기맛 또 딸기맛이 9분의 4. 요건 위에랑 똑같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확장이 돼서 두 번에 시행했을 때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C가 일어난 확률은 PC는 PA 교 C 더하기 P 교 C가 되고, C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두 번의 시행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PA 바 C는 PC분의 PA 교 C. 그래서 PC를 구하는 방법이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주머니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게 첫 번째 시기인 거죠. A에서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한 개의 공을 꺼내보니 검은 공이었다. 그러면 A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첫 번째 시행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검은 공일 확률은 5분의 3이지. 그 다음 B 주머니를 택한 것도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검은 공일 확률은 5분의 2야. 그래서 이게 A를 택하고 검은 공일 확률, 이게 B를 택하고 검은 공일 확률, 이렇게 더해줘야 되지. 이게 뭐와 같은 거냐? P, A, 교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주머니 확률, 검은 공은 그러니까 여기서 C라고 표현했는데, 검은 공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의 확률이 C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P, A, 교 C, 그리고 B 주머니 택했으니까 B, 교 C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근데 택한 주머니가 A였다는 거는 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P, A, 교 C 플러스 P, B, 교 C 분의 P, A, 교 C와 같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분의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안 해줘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식으로 또 PA 바 C, 즉 검은 공인데 A가 두 번째 시행에서, 이게 첫 번째 시행, 어쨌든 결과가 A일 확률은 이렇게 식으로 쓴 PC분의 P A 교 C다. 이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선생님이 역으로 유추해 왔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가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식을 원하는 문제라면 식을 써줘야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 선생님이 얘기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를 잘 기억하고 P, B 바이를 꼭 설명해주고 그거 갖고 변형을 하라고 했지. 그리고 곱셈 정리가 뭔지, 코셈 정리는 그것만 알면 옆으로 변형하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나는 거랑 그런 상황들을 다 설명했으니까 잘 문제를 보고 정리를 먼저 해가지고 된 사람만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